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 강사입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아직 수업이 들어가기 전이죠. 종강이니까 미리 좀 올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쉬운 계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거부감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길어요, 자료가. 그래서 이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요 문제를 풀 때는 자료를 좀 먼저 좀 몇 번 좀 읽어서 눈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 자료 분석하는 건 기출문제 풀면서 하고 요 기본 개념만 살짝 보자고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기본적으로 대상의 가치를 어떻게 추계합니까? 그러면 대상과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고 이 대상과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죠. 근데 몇 가지를 비교합니까? 그러면 네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자, 요약을 해보면 일단 101호가 대상 물건이에요. 그럼 101호랑 비슷한 301호가 최근에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봐요. 그때는 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충 101호도 3억 정도의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거래 사례가 3억이라고 해서 대상이 정확히 3억이 될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3억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우열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이게 사시치계죠. 자, 그런데 사정 보정이 뭡니까? 사정 보정은 우리가 거래를 하면 그냥 거래해요. 뭔가 깎아달라.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우리가 뭐 실랑이를 해요. 이런 실랑이를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사정은 뭔가 깎아달라, 뭐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래 가격이 살짝 낮아지거나 올라가는 그런 사정을 보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점 수정은 이 거래 사례라는 게 거래된 사례니까 대부분 과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준 시점이 6월 1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 거래 사례가 1월 1일 날 거래되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1월 1일 날 3억에 거래되었어요. 이게 거래 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추계라는 기준 시점이 6월 1일이라면 무려 5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개월 거래 시점이 과거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격의 수정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시점 수정이죠. 그리고 지역 요인은 지역의 특성을 비교하는 거고 개별 요인은 개별 특성을 비교하죠. 그런데 가끔씩 이런 문구가 나와요. 대상이 또는 사례가 대상과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보세요. 대상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찾았다. 그러면 결국 같은 지역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근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지역 요인은 할 필요가 없겠구나. 어차피 같은 지역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과 비슷한 법이 있죠.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첫 번째, 요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해복 아파트 단지니까 아파트죠. 거래사례 비교법과의 차이점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항상 공시지가는 지가, 토지 가격이니까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토지 가격. 그럼 토지 보세요. 토지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찾으려면 대상 토지와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아야 되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래 사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 대신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거래 사례처럼 써라. 언제? 토지 가격을 구할 때. 자,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자, 네 가지를 비교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항상 사정 보정이 먼저 시작해요. 사정 보정이.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끔 이론 문제로 나오죠. 이유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건 국가가 만든 공적인 지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깎아달라, 너 더 내놔라 이런 실랑이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사정 보정이 없는 대신에 그 밖의 요인 보정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시험에 나왔고 그 밖에 요인 보정 해서 뭐 1.5인가를 줬어요. 이게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잘 분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전 들어간다. 항상 거래사례 비교법은 첫 번째 뭘 찾습니까? 대상과 비슷한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었습니까? 최근 거래 가격을 일단 찾죠. 거래 사례 가격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이 거래 가격에 기초해서 대상의 가격을 추정하는 건데, 이 거래 가격과 대상 가격이 똑같지는 않을 거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비교를. 근데 비교를 몇 가지를 하니? 그러면 사, 시, 지, 개 이렇게 네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거래 가격이 보여야 되고 사정, 시점, 지역, 개별 요인을 비교하라고 준 자료가 눈에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자신감이 있어. 그럼 자 시작해 보자고요. 자, 일단 대상이 뭐니 봤더니 토지야. 그리고 주의할 건 다른 건 필요 없지만 요 놈은 꼭 체크해 줘야 돼. 110제곱미터. 왜? 아니 대상이 50제곱미터냐 100제곱미터냐 대단히 가격이 큰 영향을 주잖아요.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기준 시점 9월 1일자의 가격을 추계하는 거죠. 9월 1일자. 그럼 대상은 정리가 됐고, 자, 사례를 출제자가 줄 텐데 거래 사례를 줬어요. 그럼 이 거래 사례에서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얼마로 거래되었고 언제 거래되었고, 이 언제 거래되었느냐를 놓치면 안 되죠. 아니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아파트가 3억인데 작년에 거래되었어요. 그럼 지금 올려야죠. 지금 작년 거래니까. 그래서 지금 거래 가격이 2억 4천이에요.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나온다. 팁 하나. 토지의 가격을 뭔가 평가할 때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푸는 게 실수가 적어요. 실수가 없거나. 그러니까 2억 4천만 보면 안 되고 120제곱미터를 2억 4천에 거래되었으니까 우리 단가로 치면 200만 원이 이렇게 제곱미터당 200만 원 거래된 거예요. 요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거래되었니? 2월 1일이요. 우리가 지금 가치를 추계하는 건 9월 1일이죠.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7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분명히 가격이 올랐을 거라고. 그래서 출제자가 어떤 걸 줍니까? 요 지가 변동률이라는 걸 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가 변동률. 요 지가 변동률이 지금 7개월간 5% 올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시점 수정 자료예요. 그래서 시점 수정의 자료에는 1.05배를 해줘야지. 왜? 이건 2월 1일 날 거래된 거니까 우리는 9월 1일 날 가격이니까 그 사이에 5% 올랐으니까 1.05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더 보자고요. 자, 거래 사례는 정상적입니다. 이게 사정 보존과 관련된 거야. 사정이 들어가 있으면 거래 사례는 더 싸게 거래되었다, 더 비싸게 거래되었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정상적이니까 사정 보정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밑을 보면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사정 보정이니까 사, 시, 지, 개 이렇게 자료를 차례대로 주는구나. 여기는 절대 썩지 않아. 차례대로 준 거니까 그냥 차례대로 분석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상승식이라고 돼 있죠. 상승식. 우리는 상승식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저희들이 풀어주는 방법이 그냥 상승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볼 필요도 없다.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분석했으니까 이제 숙달된 조교 방법으로 제가 해볼 테니까 자, 따라와 보세요. 싹 지우고 자, 들어간다. 일단 대상을 찾는다. 대상 토지고 110제곱미터고 놓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9월 1일입니다. 그러면 대상 딱 정리된 거야. 그러면 이제 사례를 딱 보는 거야. 그럼 지금 2억 4천에 120제곱미터니까 사례는 단가로 치면 200만 원으로 거래되었군요. 답안지에 제곱미터당 가격을 딱 적어. 자, 그리고 거래 시점이 2월 1일이니까 7개월 전이죠. 7개월 전. 그러니까 가격을 좀 수정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이제 네 가지를 찾아.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러면 사정은 정상적인 거니까 할 필요 없고 5% 가격은 올랐으니까 1.05 해주면 되고 대상 토지는 사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는데 그냥 인근에만 포인트를 두죠. 인근에 있다는 건 같은 지역이라는 거니까 보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대상은 3% 우세하다. 그러니까 곱하기 1.03배. 이러면 대상 토지의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단가가 얼마니? 216만 3천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가 비중가액이 아니라 단가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이렇게 단가를. 제곱미터당 가격을. 그럼 그냥 이거 대답해 주면 되는 거야. 216만 3천 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단가가 아니라 총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총액을 물어본 거니까 여기다가 뭘 곱한다. 요걸 곱해줘야죠. 요걸 110제곱미터를 이렇게 곱해주면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얼마니? 계산했더니 237 요거네. 요거 요렇게 푸는 것입니다. 자, 표준지 공시가는 공시가 기준법이니까 일단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됐고 대상을 찾아야죠. 대상을 찾을 때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제가 면적을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공시가 기준법을 출제자가 주면 무조건 단가를 물어요. 그러니까 면적도 필요 없어. 그냥 단가만 구하면 돼. 더 쉬워. 그리고 기준 시점은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공시가를 줬어요. 공시가인데 요건 안 되고 상업지역인 요 놈을 딱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200원 딱 선택했어요. 자, 그런데 공시지가가 1월 1일자 가격이니까 당연히 1월 1일부터 기준 시점까지 가격이 올랐을 거라고 당연히 상업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써야죠. 상업지역에. 그래서 5%예요. 그럼 어떻게 적용한다? 곱하기 1.05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지역 요인을 봤더니 대상 토지는 인근에 위치하고 지역 요인은 동일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지역을 비교할 필요는 없고 개별 요인 봤더니 대상 토지는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요. 가로 조건에서 10% 있으니까 1.1배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뭐 할 필요 없네요. 그리고 그 밖의 요인의 보정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요거 딱 세 가지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정답이네요. 그러면 2310 땡땡땡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2의 작년 기출이네요. 공시가 기준법. 자, 그러면 공시가 기준법은 항상 토지니까 단가로 지금 묻고 자, 뭐만 봅니까? 표준지를 하나 줬어. 그러니까 얘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지가 변동률 시점 수정하라고 준 자료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이제 자꾸 보니까 눈에 쏙 들어오죠? 그럼 이제 5분이면, 5초 푸는 거야. 자, 대상은 지금 일반 상업지역이고 10월 30일이에요. 그리고 공시가가 지금 100만원이라고 돼 있죠? 이거 1000만원이네. 음에 비싸네. 1000만원이야. 그리고 지가가 지금 5% 상승했으니까 곱하기 1.05 하고 그 다음에 대상과 지역 요인은 동일하니까 지역은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이 10% 우세하니까 1.1배 하고 그런데 환경 조건이 20% 열세요. 20% 열세니까 80%라는 거야. 100%가 아니라 80%. 그러니까 곱하기 0.8 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사정보정추가 1.5가 있다는 거야. 작년에 이 1.5를 어떻게 고려합니까? 이걸 놓치신 분이 있어. 1.5라는 건 1.5배 해줘라는 거지 뭐. 1.5배. 그래서 요게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식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86만원. 86만원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다음에 뵙겠습니다.